원탁의 기자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같이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다룰 이슈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서 이거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6천억 원. 자, 삼성전자 10조 원도 아니고 1조 원도 아니고 6천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8%고요. 시장 예상치가 뭐 1조 원이네 아니면 최근에는 7천억 원이네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세부적으로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반도체 부문에서는 이제 조 단위 적자를 본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3%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5% 급등하고 있고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4% 이상 거기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1등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이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즉 생산량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최악의 사이클을 벗어나나 이런 신호를 확실히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좀 몇 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최악의 실적이 나왔고 10년 만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앞서는 이익으로 뭐 이런 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로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증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잠정 실적 설명 자료라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낸 거에 보면 사실상 감산 조치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산이 된다라고 하면 물량 조절이 들어가고 그러면 메모리는 조금 가격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 어닝 쇼크라면서 주가는 왜 올라? 이러는데 주가라는 녀석은 항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선행하는 거고 지금은 최악이지만 앞으로 나아지는 걸 또 먼저 반영하는 게 주가니까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증시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최근에 바이오 조금 투자 심리가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세요? 시장 지수로 보면 그 코스피가 최근에 한 10거래일 동안 1.4%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바이오들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만 따로 모아놓은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만 따로 보면 10거래일 동안 한 5.69% 상승했으니까 훨씬 수익률이 좀 좋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일간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던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최근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뢰도 좀 잃어온 상태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라고 하는 게 시작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우리가 약국 가서 약 사면 약 파는 제약 회사도 있고 거기에는 뭐 의료 기기 회사들도 있고 뭐 진단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뭐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 할 때 코스피 200 헬스케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약이라는 업종하고 바이오라는 업종하고 되게 성격이 다른데 두 개가 약간 뭔가 사람의 병 치료나 아니면 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묶여 있거든요. 이게 묶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과 바이오를. 제약은 사실 경기 방어주 느낌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보면은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따로 김치영 기자 말한 대로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 이슈들이나 뭐 호재들이나 좀 나온 것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에 보면 뭐 그 좀 우리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도 많이 하고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노화로 이렇게 눈 질환 생기는 황반 변성이라는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게 미국하고 독일에서 공동 개발한 알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특허 만료가 임박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 복제약이라고 하는 바이오 시밀러 임상 결과들 아직까지 시판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이오
맥주가 이게 코로나 때는 분명한 수혜주였던 것 같은데 그게 기술력 때문인지 아니면 유동성 때문이었는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증시로 들어와서 바이오주에 배팅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각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시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바이오주가 빠졌다가 네. 최근은 다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꼭지에 들어선 거 아닌가 마무리 국면 아닌가라는 기대 속에서 다시 유동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또 배팅하는 움직임이 일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뭐 성장주고 그렇죠. 네. 저금리 시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개별 기업들의 호재랑 약간 뭐 금리가 시중에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 이슈랑 같이 겹치기도 하는 거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워낙 또 주가 변동성도 심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보면은 코로나19 당시에 거의 주가가 한 20배 가까이 뛰었던 주식들도 그 전 주가로 다 내려온 것들이 많고 네. 또 최근에는 셀리버리라는 기업은 이제 감사 의견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서 또 거래 정지돼 있고 이렇게 좀 신뢰 위기도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라는 게 아까 제가 좀 구분을 하자라고 앞서 말했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하고 완전히 제약 회사를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주로 지금 위험성이 있고 셀리버리라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신약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들은 개발될 때까지 사실상 회사에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할 때도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상장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출은 없지만 기술이 좋으면 기술 평가를 받아서 이 기술이 장래에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상장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성장성 특례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또 증권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은 안 나고 있지만 성장성을 우리가 좀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믿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상장하는 제도도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상장된 이후에 이 회사들이 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임상 과정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패하거나 임상은 사실 모르는 거니까요, 결과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주가가 추락하거나 또는 뭐 상장 폐지까지 간다거나 상장 폐지에 가까운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없고 연구는 계속해야 되고 연구 기간이 길어지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또 시장에서 해야 되고 근데 자금 조달하려니까 은행에서는 돈 못 빌리죠. 왜냐하면 아까 매출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식 발행하고 싶은데 주식 발행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모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사채 시장에 가서 이른바 CB라고 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 조금 투자자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CB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또 자금을 네. 조달하다 보니까 그게 또 나중에 상환 압박으로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좀 이 신약 개발 회사들에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뭐든지 첫 번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1호로 상장한 회사들이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 특례 방식으로 처음 상장을 한 게 헬릭스미스였고 근데 여기도 임상에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큰 고통을 겪으셨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1호 기업들이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거를 좀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아니면 그 한계적인 측면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하나는 그냥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성장성 특례 상장이나 기술 특례 상장 이거는 다 매출액이나 뭐 순익 조건 이런 걸 다 이제 면제를 시켜주고 일단 상장을 시키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나 같은 기준을 들이댑니다. 매출이 나오고 돈을 벌어야지 계속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상장을 시켜줄 때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돈 못 버는 거 우리가 아니까 성장성만 믿고 상장해 줄게라고 했다가 상장 유지 조건을 취할 때는 야, 그렇지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해서 계속 돈 벌고 뭔가 지속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라면서
또 퇴출할 때는 또 그런 조건을 들이대거든요. 네. 그럼 성장시킬 때 그런 조건을 들이댔다면 역시나 뭐 시작 개발에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유예 기간을 더 길게 주든지 아니면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 유지 조건은 뭐 다른 잣대를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상장시킬 때와 퇴출시킬 때가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저 셀리버리라는 회사도 이렇게 무리하게 매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자회사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그 약간 화장품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네, 이제 네. 문제가 더 커졌던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근본적으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과연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만약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일단 정부가 나서서 뭔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어차피 특례 상장이야. 이건 위험성이 큰 기업이야. 라고 사인을 주고 상장시켰다라고 하지만 일단 코스닥이라는 그 울타리에 들어온 이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여느 코스닥 기업과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게 맞냐? 라는 생각 자체가 들면서 이 투자자 보호 문제를 만약에 되게 진지하게 논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본을 조달할 때 그냥 일반 코스닥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식의 방식의 자본 조달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종의 저는 약간 이런 위험성을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익 기자. 네. 깊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길래. 네, 한숨을 쉰 것뿐인데 예, 말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고란 기자의 말씀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또 상장을 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 외에 또 어떤 그렇죠. 또 이런 자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는 이 상장할 때 결국 상장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 공모가를 제시를 하고 상장을 하는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방법으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매출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3년 5년 뒤에 본인들이 얼마의 실적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소위 추정 실적으로 네. 그걸 바탕으로 공모가를 정하는데 그렇죠. 작년에 저희 매체에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2005년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 도입 이후에 이제 상장한 회사들이 언제 실적 올리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 그 기간이 됐을 때 달성했느냐. 10곳 중에 9개 꼴로 즉 한 88%가 약속을 못 지켰고 아하. 실적을 추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중에 거의 또 대부분 10곳 중에 거의 8곳 78%가 그냥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실제 적자가 난 거죠. 그렇죠. 3년, 5년 때까지. 그러니까 상장할 때 증권 신고서에 네. 3년 뒤 우리의 예상 실적은 이겁니다라고 네.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돈을 유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게 거의 90% 가까이가 뻥이었다. 뻥이었고 그중에 또 80%는 엄청난 뻥이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게 상장만 시켜주면 미래에 우리가 이익을 거둬서 보답할 게라고 했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 단계에서 뭔가 좀 더 평가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김치영 기자. 상장 자체를 막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도리어 더 좀 열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장의 목적이고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시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 문을 막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고 도리어 지금 들어오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대로 기술을 평가해서 그 기술이 좋으면 상장을 시켜주는데 이 기술 평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위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여 개 기관들이 그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술을 평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1번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장성이 있는 좋은 기술은 상장을 시켜주되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담보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가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이 회사는 우리가 믿으십시오 투자자분들 상장시킬게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6개월 이내에 주가가 너무 빠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되사주는 조건이 사실 조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뭐 3년까지 늘리고
뭐 처음에 6개월 내에는 뭐 80% 정도까지 되사주고 뭐 예를 들면 1년이면 뭐 50%까지 되사주고 3년 내에는 그 부담을 계속 쥐게 한다면 증권사들도 쉽사리 이거 이용하지도 못할 때고 좋은 기업 아니면 성장성이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니면 들어오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되고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하고 대부분 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회사들이 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빠지면 전환사채는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주가가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 회사 계속 좋아요. 또는 우리 기술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과장을 하거나 약간의 거짓말을 포함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뭐 이게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는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 회사들이 개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자금이라든지 개발 자금을 도리어 다른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빌려주거나 저리에 빌려주는 이걸 도와줘야지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상장 관련돼 가지고 뭐 상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조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왜 코스닥이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가 그냥 코스닥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시장에 상장을 시키냐는 거죠. 뭐 코넥스라든지 맞아요. KOTC라든지 다른 시장한테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그냥 지금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기관 투자자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 보호가 더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코넥스라든지 KOTC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장을 한다 한들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최소한 해야지 몇백억대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올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에서 돈을 걸고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도 야 이거 위험해서 투자 안 하는 걸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올려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김치영 기자 잠깐 이야기해 준 건데 풋백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성 특례 기업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가 야 여기 성장성 좋은 회사요. 우리가 일정 부분을 담보해 드릴게요. 근데 6개월 안에 만약에 주가 많이 빠지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제가 되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모가의 80% 됐다. 그럼 한 10%포인트 정도는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6개월 이내에 90% 가격으로 되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공모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6개월 안에 팔고 나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이 주간 증권사에다가 이걸 90% 가격에 사가시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결국에 아까 고란 기자 의견하고 제가 약간 대립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결국에 시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품부터 일종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선택은 투자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투자지 않습니까? 예금이 아니고. 그렇다면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알리는 게 1번이고 그 안에서 뭐 불공정 매매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지만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도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기술들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출발해서 1상과 2상, 3상을 거쳐서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단계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를 뭔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문제가 되면 아마 문제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라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코스닥은 다산 다사의 시장만 맞다. 그러니까 많이 낳고 또 많이 기업들도 퇴출시키고 원래 그런 성격이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산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도 다산 너무 많이 다산인 것 같아요. 저희 이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벤처, 바이오텍들이 한 400곳 상장, 우리나라가 한 150곳 상장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절반 조금 못 미치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약시장 규모는 10분의 1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장해 있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첫 단계 뭐 자기네들끼리 뭐 기술 개발하고 할 때 문제가 없는데 상장하는 단계에서 투자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2단계에서 아까 김채연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상장 중환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될 뿐더러 금감원에서도 이 증권 신고서를 볼 때 금감원에도 사실 바이오 전문 심사 인력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몇 분은 계시지만 좀 충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상장사 특히 기술 특례 상장을 했으면 그 상장 문턱을 낮춰줬으면 상장 이후에 정보는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시했던 추정 실적이 미달하면 어떤 이유로 미달했는지를 제대로 좀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에 입성이 쉬워지고 이런 걸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일종의 특채잖아요. 공채가 아니고 특채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일단 투자자분들은 저는 약간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그 시장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과보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투자자들을. 그런 잣대로 보자면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 특례 상장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시키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상장을 시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1호 기업으로 헬릭 스미스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뭐 인상이 실패하고 이래갖고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이 회사가 공모 자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회사의 그 본업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식의 약간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되게 곱씹어 봐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일종의 상장이 야 뭔가 회사의 제2도약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약간 상장을 종착역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구조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상장은 이제 시작인데 그걸 이제 하나의 목표로만 삼고 있는 데들도 많아가지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 투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일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본인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10% 이내 미만. 예, 그 안에서만 하는 게 맞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PO라는 게 우리가 IPO라고 할 때 IPO의 I자가 이니셜 최초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좀 이렇게 그 목표 종착점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를 기업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바이오 투자를 얘기해도 됩니까? 영화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영화 제작할 때 시나리오가 엄청 좋다 그래서 영화 개봉했을 때 영화가 흥행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독과 배우가 캐스팅이 잘 됐다 그래서 영화 개봉하면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바이오 기업도 아무리 파이프라인이 좋아도 거기에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도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약이 나와도 성공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큰 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